예. 정치 테마, 이제 우리 엔싱크님 질문하셨죠. 예. KPX가 결국 정치 테마예요. 예. 엔싱크님 질문하신 어떤 KPX, 이 KPX 그룹은요, 약간 저도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그리고 약간 고배당주라서 그냥 사놓고 이래 묻어두는 이런 케이스였는데, 이벤트도 많았어요. 결국 뭐냐? KPX 이 자체 그룹은 굉장히 회사가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였다? 그죠? 상속이라는 거죠. KPX라는 거는요. KPX 그룹은 기본적으로 어떤 화학 업종인데 약간 화학 쪽에서도 기초 소재가 되는 업종을 주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 썩고리, 바구니, 여기 모든 어떤 제품에 다 들어가는 기초화학 연료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거죠. 안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알짜배기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인데 왜 모르느냐? 그동안에는 어떤 상속 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어떤 우리가 상속이나 이런 걸 할 때요. 그 기준이 어떤 사명 그룹 전체를 따져봤을 때 그 자산 규모가 자산 5조를 자산 5조를 기점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대규모 집단, 소규모 집단, 중견 집단 이래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금 문제나 모든 게 또 틀려져요. 그러다 보니까요, KPX의 어떤 회사를 주도하는 것은 결국 KPX 홀딩스죠. KPX 홀딩스인데 이 KPX 홀딩스가 그 밑에 계열사를 쭉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KPX 홀딩스가 지주회사. 근데 이 지주회사하고 창업자가 양규모 회장이란 분이 창업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KPX 홀딩스를 최고로 많이 갖고 있죠. 단일 주주로.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KPX 홀딩스 돈을 이용해서 또 관계사를 다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양규모 이 회장이 자식한테 상속을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다 보니까, 근데 자식은 가난해. 너무 뻔한 스토리고 많이 경험했죠. 이 아들이 양준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준영이라는 어떤 자제한테 이거를 상속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완벽하게 해줄까? 흔한 수법은요, 어떤 회사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막 우호적으로, 불법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제가, 그러니까 양준영이라는 이 아들이 삼락상사, 처음에 삼락상사라는 이런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요. 그냥 페이퍼 컴퍼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분도 100% 양준영이 다 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양규모, 아버지가 관계사들한테 앞으로 모든 거래나 이런 것들은 삼락상사를 한 단계 거쳐서 해라. 그러니까 관계사가 베트남에다가 어떤 원자재를 송달을 할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하지 말고 삼락상사를 시켜라. 베트남에다가 신라면을 5개 보내는데 그냥 택배로 보내면 1,000원 들고 삼락상사한테 맡겨라. 그러면 삼락상사에서 고객님, 우리는 패밀리 그룹이니까 라면 봉다리 택배로 보내면 1,000원인데 우리는 특별히 10,000원에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돈을 끌어모으죠. 끌어모아가지고 그 끌어모은 돈으로 KPX 홀딩스 지분을 조금씩 사모아요. 사모으고 또 우호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사들한테 삥을 뜯는 거죠. 막 삥을 뜯고 심지어는 통행세라는 것도 막 걷어들여요. 통행세를 걷어들여가지고 불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막 벌금을 맞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따위 짓을 하냐 경고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벌금을 내라면 벌금을 내시오. 그 대신 이 짓은 계속 하시오. 양규모 회장이 시키니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쭉 되니까 규모를 조금씩 키워나가니까 이 삼락상사가 이름을 CK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꿔요. 거창하게.
그리고 이 아버지 양규모 이 회장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원래 그 지분을 한 16% 이래 쥐고 있었는데 이 지분을 CK 엔터프라이즈에 넘겨줘요. 블록딜 형식으로 한 번, 또 시외 거래소 한 번. 그래서 그 지분을 한 10% 정도 넘겨줘요. 주당 52,000원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은 돈이 없죠. 양준영. 아들은 돈이 없는데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CK 엔터프라이즈한테 넘겨준 셈이에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에서 돈을 벌어서 그 엔터프라이즈에서 지분을 어떤 산 셈이죠. 그래서 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CK 엔터프라이즈가 이제는 이제 KPX 홀딩스의 일대 주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KPX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회사 위에 그냥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개인과 개인이 지분 거래를 하면 상속세로 해가 60%를 내야 되지만 회장이 CK 엔터프라이즈 회사에다가 이양한 거는 그냥 지분 매각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똑똑하고 어찌 보면 탈세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왔다. 그게 올해 4월 달하고 5월 달에 2번 거쳐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이제 CK 엔터프라이즈가 KPX 홀딩스의 그 위에 지배주주로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기업 상속 문제가 거진 다 정리가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주가를 누를 필요는 없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지금 뭐 장이 안 좋았지만은 그 KPX 홀딩스, 그죠? 그거를 어떤 블록딜을 할 때 올 4월 달에 회장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바닥이다, 싸다 했던 게 52,000원인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싸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거예요. 저는 KPX 홀딩스나 그 KPX 케미칼을 둘을 그냥 배당주로 갖고 있거든요. 뭐 고배당 주니까 들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주가도 싸니까 앞으로 뜰 수 있는 메리트는 있어요. 그리고 그 엔싱크님이 질문하신 거는 어떤 정치 관련, 그죠? 정치 테마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 보면 그 KPX 케미칼이 있고 KPX 홀딩스가 있고, 그러면 또 KPX 홀딩스가 또 갖고 있는 회사가 진양 홀딩스거든요. 근데 KPX 케미칼이나 홀딩스는 조금 가격도 높고 하니까 별로 그냥 시장에서 반응은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그 KPX 홀딩스가 밑에 갖고 있는 진양 패밀리거든요. 진양 패밀리는 진양 홀딩스가 있고, 진양 산업이 있고, 진양 화학이 있고, 진양 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KPX 홀딩스가 진양 홀딩스를 갖고 있고, 이 진양 홀딩스가 그 밑으로 진양 산업, 진양 화학, 진양 폴리 이 세 개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특징은요, 진양 홀딩스는 시가총액이 한 1,800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무거운 편이죠. 그런데 이 진양 홀딩스의 지분을 거진 한 65% 이상을 KPX가 또 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제 거래되는 거는 한 800~900억대. 그래도 작지는 않아요. 약간 무겁게 움직이는 편이죠. 근데 그 밑에 진양 홀딩스가 쥐고 있는 회사가 진양산업. 얘가 한 시총이 한 900억대. 근데 한 절반 정도는 진양 홀딩스가 쥐고 있고, 또 진양 화학이 시가총액이 한 560억 밖에 안 돼요. 근데 지분의 한 60%를 또 진양 홀딩스가 갖고 있어요. 진양 폴리가 시총이 한 700억대. 근데 얘도 한 절반 이상을 진양 홀딩스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양 산업, 진양 화학, 진양 폴리 다 품절주에 속하죠. 지분이 50% 이상 묶여 있고. 그렇다고 또 KPX 패밀리고 똑같아요. 화학업종, 화학 원자재, 소재, 뭐 우레탄, 뭐 이런 기초 소재. 그러다 보니까 뭐 망할 일은 없고 시총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작전이 잘 붙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시장에서는 뭐라고 붙냐면요, 이 KPX 패밀리, 어떤 KPX나 KPX 케미칼이나 홀딩스는 제껴놨고, 진양 패밀리가 오세훈 관련주로 움직여요. 왜 오세훈 관련주로 움직이냐면요, 이 진양 패밀리는 실제적으로 그 양규모 회장의 아들 양준영이
실제 이제 어떤 후계자 수업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양 패밀리들이 그 오세훈 관련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왜 오세훈 관련주로 움직이냐면요. 어찌 보면 이것도 어거지죠, 어거지. 어거지인데 오세훈도 그 대일고 그 다음에 고려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준영도 대일고 고려대를 졸업했어요. 근데 웃긴 거는 뭐 친구도 아니고 같은 어떤 연배도 아니고 오세훈이 1961년생이죠. 근데 양준영은 1969년생이거든요. 벌써 8, 9년 차이가 나죠. 그러면 같은 대일고 고려대를 다녔다 하지만 한 번도 만나든지 같은 학교에서 머물렀던 적은 없죠. 따지고 보면. 그래도 시장이 그래 우기는 거예요. 그게 테마라는 거죠. 그래서 진양이 그 어떤 오세훈 테마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황당하죠. 기가 차죠.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그 K탑 리츠의 그 이명식 대표는 1959년생이에요. 1959년생이고 그 오세훈은 또 1961년생이고 그러니까 비슷한 그죠? 59년생, 61년생이니까 비슷하게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K탑 리츠의 이명식 대표도 대일고 또 그 고려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엮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만 뭔가 엮이면 그냥 시장이 그렇게 우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먹는 거죠. 그래 해먹는 거 보면 과거로 따지보면 그죠? 박셀바이오. 김 PD님 좋아하잖아요. 박셀바이오. 그죠? 박셀바이오, 미코바이오, 테라사이언스, MP대산, 또 캐스피온.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다 오세훈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다는 거죠. 그게 테마예요, 테마. 어쨌든, 어떤 진양 패밀리는 양준영 이 대표가 그 대일고 고려대 나왔다 해서 그냥 오세훈주로 편입된 거지. 그 외에 특별한 접점은 없어요. 그 정치 테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재명 구속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가느냐 민주당이 둘로 쪼개지느냐 안 쪼개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치판이 요동을 치겠죠. 그게 원래 선거판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KPX 홀딩스나 KPX 케미칼은 워낙 오랫동안 배당주로 그냥 들고 가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진양 패밀리는 가격이 바닥이면 완전 쓰레기 회사는 아니니까 가격이 바닥이고 선거철이면 한 번씩 보기는 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요 정도. 실제 또 오세훈 테마라고 묶으면 시장에서는 훨씬 많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정치 테마로 움직이는 거지 기업 분석이 아니니까. 그죠? KPX가 자산이 얼마고 연간 매출액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아마 정치 테마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기본 분석보다는 왜 오세훈주로 엮였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KPX나 그 KPX 홀딩스는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지금 가격이 충분히 사도 되죠. 저는 지금 가격이 또 앞으로 연말이잖아요. KPX 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당 한 3,000원, 또 KPX 케미칼이 2,750원, 한 그 정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KPX 케미칼, 그 다음에 홀딩스 가격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배당률로 따져보면 항상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괜찮아요. 배당을 받고 있다 싶으면 BNK 금융지주 그거 판 걸로 저는 KPX 케미칼 홀딩스 조금씩 더 사놨으니까 배당수로는 아주 좋다 볼 수도 있고 정치 테마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돌변을 하니까. 어쨌든 진양 패밀리는 그렇다. 그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요 KPX 그룹 설명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시고 좀 추가로 좀 다른 질문, 의견이 있으면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